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의 정석일입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공매도가 다시 한번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연장이 좀 됐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조금 불안했던 요소들이 해소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시장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장은 완만한 상승을 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주목하는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고 들어갈게요. 자, 시장부터 좀 먼저 보면은 자, 오늘도 일단 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개인들만 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비교적 좀 큰 규모의 좀 매도를 보여주면서 오늘 좀 차익 물량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조정 이후에 지금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양봉 상승 좀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흐름 뒤에 오늘은 좀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물량들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명절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관들 쪽에서도 비중 조절을 좀 하는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박스권 전략을 가지시면서 투자하시면은 좀 좋은 성과 얻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외국인 수급 포착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LNF, 그다음에 MC넥스, 지오소프트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지오소프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오소프트는 되게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온라인 신선식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온라인 신선식품이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지오소프트도 그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뭐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생활하는 습관들이 더 길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제로 온라인 쇼핑들이 증가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온라인 지금 쇼핑 거래액이 지금 161조 가량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무려 한 20% 정도 성장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또 기여를 했던 게 음식료 부분입니다. 음식료 부분에서도 온라인 쇼핑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사던 이런 식재료들을 막상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 보니까 생각보다 제품이 괜찮고 혹 신선하고 그리고 막상 또 이제 몸까지 편리하다 보니까 이런 생활이 점점 정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 정상화되고 우리가 코로나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 시장, 음식료 쇼핑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다.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오소프트도 실제로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현재 작년 기준으로 지금 누적 회원 수가 6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지금 매출액이 한 5억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가파른 이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올해 예정 추정치로는 이익이 무려 한 70% 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도 다시 한번 이제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까지 또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이라든지 물류까지 지금 확대를 이제 할 예정인데 다른 신선식품 배달하는 업체들 마켓컬리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업체들과 조금 차별화되는 점은 인지도는 낮더라도 흑자를 유지하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확장보다는 좀 지속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수급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을 조금 보면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쭉 이렇게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큼직한 물량들도 한 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기관의 수급 포착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관의 수급 포착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관의 수급 포착주들을 쭉 이제 차트를 좀 볼 텐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덕산 네오룩스, 그 다음에 SJ그룹, SFA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SJ그룹이라는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SJ그룹은 이제 의류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브랜드로는 칸골, 그 다음에 이제 헬렌 카민스키 이런 브랜드를 관련된 상품들을 유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이제 백신이 보급이 좀 정상화되고 하면서 이 경기 민감주라든지 혹은 의류 관련된 업체들에도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자료에 따르면은
백신이 이제 좀 보급이 되면서 신규 이제 코로나 환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백신에 대한 그 효능에 대해서 뭐 좀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혹은 정부에서 계속 지속적인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이런 의류 업체들도 관심을 많이 받는데 SJ그룹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코로나 때도 타격이 보통 다른 업체들은 타격이 컸지만 코로나 때에도 성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칸골이란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 중국 쪽에서 이제 좀 매출 성장을 좀 가파르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칸골 키즈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2018년에 런칭을 하고 나서 온라인이나 지금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칸골 키즈의 매출이 좀 증가되면서 이 업체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35%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뭐 칸골 키즈 쪽에서 계속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경기 회복과 함께 좀 다시 한번 기관들의 수급까지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체 또 추가적으로 이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이제 중국 알리바바의 입점 심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칸골이란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유행을 했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칸골 키즈 같은 제품들이 계속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알리바바의 대규모 중국의 쇼핑 플랫폼이죠. 이 알리바바의 지금 입점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뿐만 아니라 뭐 하이난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진입을 하려고 예정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화권 시장 쪽으로 이제 시장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그 성장성은 더욱 가파라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좀 크게 상승하지 못한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회복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을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차트를 좀 더 보면서 전략 한번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좀 보면, 수급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표를 좀 보도록 하면, 지금 보시면은 기관에 지금 수급이 쭉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 보게 되면 바닥권에 조금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의 수급들이 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포착주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볼 텐데, 제가 어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오늘 굉장히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 어제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어제 포착을 했었죠. 자, 어제 포착을 하고 나서 지금 오늘 바로 목표가를 넘어서 지금 고점까지는 한 23%까지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딱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수소 충전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이제 1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올해 수소 충전소를 100기 이상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었고 또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의 오늘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효성중공업은 이제 아파트 브랜드 이제 효성 해밀타운 플레이스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따른 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오늘 좀 적중을 해서 오늘 하루 만에 지금 23% 정도 좀 상승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한번 차트를 조금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효성중공업 지금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쭉 눌려있다가 다른 건설주들하고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승이 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히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무려 23% 넘게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목표가를 넘어서 지금 고가까지는 단기간적으로는 좀 상승이 크게 나왔었고 오늘 부동산 정책이 지금 발표되면서 약간의 재료 소멸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절반 정도의 비중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뭐 85,000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효성중공업까지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종목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또 방산 쪽과 또 관련된 혹은 이제 신사업과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은 원래는 방산업체였어요. 방산업체였는데 이제는 IT가 같이 접목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2018년에 이제 하나의 SNC라는 이제 업체를 같이 흡수합병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방산 플러스 IT 서비스를 같이 진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방산 쪽에서도 이런 IT가 접목된 첨단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하나 계열사 중에서 방산 계열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영업이익 마진이 가장 좋은 회사가 이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비교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최근에 한국 이슈가 한번 나온 게 있었었는데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이제 신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뭐 테마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이 엮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보통 상상을 하게 되면 날아다니는 차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날아다니는 차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다음에 뭐 GM이라든지 뭐 도요타까지 다 지금 뛰어들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쪽도 앞으로 성장성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냐면 기체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앞으로 지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이랑 한국항공우주랑 같이 해가지고 항공공사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모멘텀이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작용될 수 있지만 본업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본업 관련돼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방산 부분에서도 이제 요즘에 전자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업체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뭐 육군의 방어 체계라든지 혹은 뭐 감시 체계 이런 이제 사업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다 IT 서비스들이 요즘에 같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지금 수주를 받으면서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이제 개인 감시 체계라는 이제 사업을 조금 이제 그 단독으로 이제 수주를 받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시에 이제 군 장병들이 이제 전장에 나가게 되면 그 상황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게 뭐 무전을 한다거나 혹은 문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공유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IT 서비스가 접목된 사업을 하게 되면 전시 상황을 그대로 영상으로 고스란히 지금 뭐 전달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하나 시스템이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발을 하고 나서 이제 모든 군에 이제 앞으로 이제 보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오는 매출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업도 탄탄하고 이렇게 앞으로 신사업 부분에도 같이 진입을 하고 있는 오늘 하나 시스템을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보시면은 한동안 쭉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축 나왔습니다. 시장 흐름과 함께 조정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뭐 많은 그런 업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가에서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현재가에서 편입을 좀 시도할 거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 신고가를 넘어서서 25,500원을 제가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하단에 16,500원 정도를 여기 손절가로 잡고서 대응해 주시면은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 시스템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저랑 친구 되는 방법 한번 소개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 나가는 것처럼 샵 2034로 문자로 정석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저와 친구가 될 수 있는 링크를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샵 2034로 정석일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수급의 정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